딸은 손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잖아요. 손자는 돌쟁이에요. 그럼 잠을 손도 못 잤을 때 밤 깨끗거리고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생각이 너무 납니다. 우리 엄마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까 싶은데 방금 생각해봤을 때 교육에 관한 얘기를 같이 책에 관한 얘기를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어떤 게 더 있어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 얘기를 해볼까 문화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자녀들 교육 얘기를 해볼까 그러는데 어떤 얘기가 더 좋을까요? 교육 손 들어보시죠. 교육 이것도 손 하나 그 다음에 책 책은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문화 지금 대개 그 자녀들이 몇 살 될까요? 중학교? 초등학교죠. 교육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는 교육에 관해서 누가 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들 자기 자식들 제대로 두고 훌륭하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대로 되나요? 사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제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잘 컸다, 공부 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키웠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시죠? 가만 놔둬도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아무리 시켜도 죽어도 안 하는 놈이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가 모든 부모가 갖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 간에 우리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한 가지 좀 방향은 좀 자기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헷갈려 죽겠어요. 교육을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도대체 아이를 옛날에 어른들이 따끔하게 패치워를 쳐서 엄격하게 키워야 얘가 반듯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흐르지 그게 어떤 방향이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대로 놔주고 가능한 한 애 하는 뜻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것이 정말 이게 올바르게 키우는 거지. 저 사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섞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참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훌륭했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한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문이라는 것은 중국어를 걔네들 문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 달라요. 말은 한국말로 하면서 편지는 영어로 쓰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문을 잘해야 출세를 냈지 우리말 잘하고 한글 잘 쓴다고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천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 잘 쓴다고 했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일본말 잘해야지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 출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 그 뒤에는 어떠냐. 영어 잘해야지 한국말 잘한다고 출세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영어 하죠. 언제 말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 글을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시대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죠. 훨씬 낫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시대 때 우리 그 유교적 그 바탕에서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과고용 같은 옳은 말씀에 걱정해 남정이 남자로 위 여자는 아래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 때 그렇게 유교적 교육 방식이 조선시대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해방 후까지도 그게 연결돼서 딸 나면 서로 저기 혼나고 아들 나면 좋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교적 방식이 아니라 군국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합치고 선배가 최고고 계급사회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쭉 교육받아온 그런 하나의 주기인데 해방 후에는 미군정으로 확 바뀌면서 서구식으로 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과모준 다 필요 없고요. 옛날 유교시에는 남전여고 다 아니고 지금은 말하자면 유럽식으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라온 세대마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전부 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린 손자를 키워도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못마땅하게 키우는 거예요. 왜 애를 딱 버리장머리를 붙잡고 저렇게 놔두느냐. 할아버지가 그게 못마땅하고 아들은 자기 자식을 할아버지가 손자라고 혼내는 게 속상해요. 그게 가치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너무 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그게 괴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이 없다. 근데 지금 생각 다 틀린 거 같아요. 애들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는 중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유분방하게 키워야 되지. 딱 버리장머리 잡아야 되지.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차 안에서 저기 아이들 막 뛰고 막 소랑 끼고 다니는데 그 승객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아이들 뛰어다니고 부모한테 애들 좀 그 버리장 키우라고 많이 애들 좀 자숙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왜 남의 뛰는데 왜 남의 기준이냐고 덤벼든다고 그러면 그걸 또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내 자식이 그냥 막 소랑 피우고 뛰어다니는데 이쁜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면 그게 애 기죽여진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남의 자식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도 받아주지 못해요. 외아를 저렇게 딱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모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영국에 가면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썸머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썸머힐이라고 해서 나중에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썸머 여름할 때 썸머힐 힐이라는 것도 운동할 때 그 썸머힐이라는 학교는 1900년대에 생겼는데 알렉산더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프로이드 심리학자였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기가 가르치고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든 교수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배우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른이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자체로서 자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론으로만 썼지만 그걸 이론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썸머힐이라는 그 유명한 학교예요.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알렉산더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의 교육 이론 신학교에 적용을 했어요. 애들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의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자체로 자유로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럼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럼 수업은 없냐?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교실에 들어와를 하지 않아요. 네가 들어와서 들으려면 듣고 안 해도 좋고 선생님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학교에서 뛰어놀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 교실에 안 들어가기 싫어요. 궁금은 해. 그래서 선생님이 뭘 열심히 가르치는데 꼭 교실 안에 한두 놈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생님이 많이 쳐다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강압을 하거나 혼내지 않아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교실에는 들어가기 싫고 뭔가 궁금은 하고 그럴 때 전부 다 창문에 매달리고 수업을 창문 밖에서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그러다가 창문에서 듣는 게 불편하니까 들어와서 하나하나 수업을 듣기 시작하다가 또 싫으면 나가요. 시험을 안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천국이 그렇죠. 학교의 규율을 만드는데 거기에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은 선생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학생들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아이들의 친구. 구속을 시키지 않아요. 교복은 구속시켜요. 교복이 없습니다. 그럼 사복 입고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사복 입는 걸로도 제한이 없어요. 나처럼 다녀요. 오케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썸머일에서는 여름에 나체로 수영을 해요. 아이 하나도 제한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을 깼다. 창문을 깼으면 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가서 위로를 해주고 창문을 왜? 네가 창문을 깼을 때까지는 얼마나 뭐가 고통스러워서 그랬겠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창문을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의 교육, 상상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명문사학으로 남아있습니다. 썸머입니다. 명문학교예요. 거기는 대학이 없고 중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여러 대학학교의 모델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모델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썸머입니다. 근데 똑같은 학교인데 그 썸머이를 나오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사회에 나오면 어떤 인간으로 될까? 궁금하죠? 첫째, 전혀 자유를 구속받지 않고 남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를 받는 대신 책임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는 것에 자기 책임으로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돈을 준다, 무슨 제재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자율적인 책임감이 거짓말을 그런 사회인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회인으로 크기 때문에 반면에 공부를 못해요. 대학의 진행률 근데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또 어떤 애들은 또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애들도 있지만 성적을 시험을 안 보고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니까 학점 수준이 낮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육청에서 한때는 학력 수준이 미달한다, 학력 평가에 미달한다고 학교를 폐교시키려고까지 했지만 학부형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서 지금도 그 썸머이라는 학교도 존치되어 있죠. 그래서 썸머이 출신이다 그러면은 좀 별나다고 그럴까?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나 조직에 가서 어울려서 지내는 것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는 사회에 나와서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할래?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걔네들 딱 성공이면 어때요? 성공은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버는 직장, 인류 대학, 좋은 배우자, 행복한 삶,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썸머일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식사를 고급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그게 무슨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즐거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돈이 많이 벌어야 행복하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냐. 그런 건 행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정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마음 편하게 살아요. 돈을 왜 벌어야 돼? 아니, 벌어서 좋을 것 같으면 벌고. 돈 벌기 위해서 나를 구속시키고 싶고 불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썸머일의 학생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학교가 영국에 또 있습니다. 이튼 스쿨. 이튼 스쿨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튼 스쿨, 이튼 칼리지라고 하고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이겼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성으로 보내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그 웰링턴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경하고 그리고 나서 첫 연설이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에서 이루어졌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다 찾아보죠. 그 말씀 뭐냐면 자기는 이튼 스쿨을 나와서 거기서 나온 교육으로 워털루 전투를 이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이튼 스쿨은 어떤 집이냐면 1400년대에 생겼습니다. 거기는 남자만 들어요. 여자는 거의 뭐냐? 왕리가 100% 기숙사생활이에요. 엄격한 기율이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그러니까 후배한테 선배 하늘이에요. 선배가 얘기하면 100%. 그리고 사감 선생님 명령에 100%. 그리고 옷은 정복, 도복. 그것도 그 옛날 그 뭡니까 14세기에 그 연미복 아세요? 연미복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없지만 있어요. 뒤에 그 제비 꼬리같이 뒤에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교복. 그리고 교실에서 축사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라틴어가 무슨 말이죠? 고대 로마어입니다. 엄격한 시험과 엄격한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면서 엄청나게 가져오십니다. 그 대신 그 이튼스쿨을 받는 학생들 굉장히 치열한 훈련을 거기서 가르치는 덕목은 아까 서머힐에서는 자유, 행복,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튼스쿨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희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엄격한 노블리스 오블리저를 가르치고 엄격한 자기 기율을 가르치고 국가의 봉사,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튼 스쿨에는 그 1차, 2차 대전 그 세계대전 때 이튼 스쿨 한 학급 전체가 전사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솔선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애국심으로 그리고 또 뭘까요? 정직해야 합니다. 품격이 있어요. 정말 비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머릿속에는 항상 너는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거야. 그러니 너는 항상 자기 기율을 하고 또 자기를 자제를 하고 네 멋대로 살아서 반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튼 스쿨을 나오면 거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배 지도층은 이튼 스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정도 이유도 아니에요. 수상, 영국 수상 중에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18명 전부 다 이튼 출신, 이튼 출신, 웰링턴 장군 이튼 출신.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제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반대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썸머 힐에 보내겠습니까? 이팅 스쿨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런 게 헷갈립니다. 그래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나는 썸머 힐에 보내고 싶어. 썸머 힐. 하나, 둘, 셋, 다섯 분. 난 이팅 스쿨에 보내고 싶어. 하나, 둘, 셋. 비슷하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썸머힐에 가고 싶다. 나는 이튼 스쿨에 가고 싶다. 본인의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나는 썸머힐에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잖아. 이게 바로 모습이라고. 자식은 이튼 스쿨에 보내고 싶으면서 나는 썸머힐에 가고 싶다.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썸머힐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관도. 얼마나 재밌어. 출세가 뭐고 성공인 거야. 근데 자식은 그건 아니지. 내가 숲속에 자연인 같은 애들 키워놓고 그건 아니지. 땅덩거리고 살게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이 들게 거기에 우리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자녀 교육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엄청난 모습을 느껴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면서 나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과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데서 헷갈리게 됩니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오느냐? 썸머힐이냐 이스스면 너무 극단적이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책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의 얘기였습니다. 로스쿨이 3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중간고사를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서 합격을 해야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미국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성문법이라는 거하고 국문법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혹시 배우셨겠습니까? 우리나라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법전에 전부 다 깨알같이 써있어요. 헌법 이쪽 성문법이죠. 그래서 성문법주의의 나라는 재판을 할 때 그 법전을 놓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이 몇 조에 저촉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국문법 국가에서는 법전이 없어요. 그게 웬일일까요? 법전 없이 그럼 어떻게 재판합니까? 거긴 법전이 없어요. 헌법 몇 조 뭐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랜 전부터 축적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먼 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커먼 로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축적된 판례 때문에 그 나라 남의 지배를 받아오고 그런 게 별로 없었던 나라입니다. 정통이 이어지면서 어떤 가치관이 일관되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옛날에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 커먼 로, 소위 그 판례가 축적이 되면서 저절로 그게 하나의 법체계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없지만 국문법이라고 해요. 성문은 아니죠, 법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률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느냐? 우리는 법전 놓고 해석하는 걸 공부하는 게 우리 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판례를 공부해요. 근데 그 판례를 수십 년, 수백 년 판례를 다 외워야 되면서 이런 판례에 보면 이렇게 적어내고 이렇게 적어내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룰이 생긴 건데 그 룰을 적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공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미국은 어떤 주의일까요? 불법주의. 판례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텔레비 보면 미국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사하고 싸우다 보면 뭐 케이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몇 년도 무슨 케이스 해가지고 그 케이스가 판례라는 것이에요. 몇 조 이게 아니에요. 케이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알아서 하나의 논문을 쓰고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 중간고사 하나를 합격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린 책이 하버드 대학의 공부원이에요. 일주일을 꼭 봤어요. 입학시험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입학시험 졸업시험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하나 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꼭 봤어요. 왜? 너무나 우수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열했는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새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새고 있을까요? 근데 밤에 안 새고 밤에 잠을 안 자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밤부터 식사를 하면 좋을까 굶어요. 애들이 중간고사 보자 굶어요. 굶으면 또 힘이 빠지잖아. 그래서 콜라만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식사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그 공부를 해서 그 중간고사에 합격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서 떨어진 학생이 좌절해서 자살합니다. 얼마나 깜짝.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의 변호사님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인내가 없이 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은 천재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원을 책에 내렸습니다. 거짓말 쓴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완전 자유입니다. 써머리예요. 그 다음에 엄격한 애국자, 엄격한 신사, 엄격한 지도자 만드는 이트스쿨. 또 하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하버드 대학의 또 세 번째 이걸 해야 될까? 어떤 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 결론은 나름대로 결론을 제가 맺어봤는데 말씀해도 좋을까요? 네. 제 결론이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최민호 씨랑 그렇게 생각했나? 그렇게 한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인생에 우리가 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인생에 가져가야 할 어떤 시기들이 있는 저는 썸머일 같은 일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보냈다고 하면 나는 그거는 완전히 개미 배짱이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남은 것을 뭘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고 뭘 할 게 뭐가 있겠어. 자기 혼자 자유마치 살면 그만이죠. 저는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감옥 같은 데 있고 평생 산다는 것도 참 그 책임감 없게 짓물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또는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공부를 해야 그런 인생을 또 평생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세 시기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먹고 싶어요. 제 결론이 이겁니다. 제 생각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적어도 초등학생.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 13살 이제 사춘기에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 철이 없어요. 그때는 서머힐 같은 교육을 시켜야 좋지 않겠나 하지만.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보는 것마다 신기하니까 다 만져보고 맛보고 그냥 이래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혼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혼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3살짜리 거로 뭐 8까지 간다고 해서 3살짜리 따끔하게 혼낸다고 해서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 그리고 호기심을 어른들이 또 채워주면서 정말 자유롭게 그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즐기게 하는 그 시기가
썸머일 같은 기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대충 그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아이들한테 너 지금 네가 10살이 됐는데 너 어느 대학 가려고 이렇게 놀고 있냐.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니야. 너 뭐 하려고 이렇게 노냐. 왜 공부 안 하냐. 학원 보내야 된다. 뭐 뺑뺑 돌려가지고 뭐 태권도 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썸머일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말 인생의 호기심이 얼마나 만만할까.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는데 왜 고해겠어요? 인생이 고해의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이게 인생의 고해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게 낙원이지 무슨 소리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또는 해야 될 걸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꼭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돼. 이 어떤 인내심, 절제심, 자기 뭐라 그럴까, 극복의 힘, 그것이 없는 사람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져. 사회 적응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어. 그거 근데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했다가 잘못하면 갑니다. 또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은 걸 감옥 가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거 어떻게 헷갈리지? 조직이나 사회생활 들어가 지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야. 출근하고 싶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저녁까지 자기가 업무가 된 책임들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못 견디겠다. 그럼 그 사람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매일매일 자살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 그 뭘까요? 인내심, 절제심. 근데 그 인내심과 절제심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기는 아이들한테 엄격하게 가르쳐줘야 돼. 이건 해야 되는 것이야. 이건 해서는 안 돼. 그거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자기 인내와 절제심을 그 시기 유명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인내심이 없고 절제심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적응도 못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그 인내심, 절제심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기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 자녀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애들 군대 보내면 많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도 좀 아닌가요? 그 방만하고 게으르던 놈이 휴가처럼 여기 입을 팍 대고 가지고 입술하고 자, 군대에서 절제와 인내와 절도를 배우고 군대 나름대로 걔들 고통을 겪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 가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죠. 이겨내지 못하는 건 누구의 부러기? 본인의 부러기. 얼마나 힘들어. 군대까지 갔는데 엄마가 전화해. 걔한테 뭘 가르쳐? 엄마가 전화해서 너 밥 먹었냐? 누가 괴롭힌 사람? 맨날 군대 가서 걔를 편하게 보내고 내 새끼 귀하니까 귀하게 보내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걔를 당신이 아니십니까? 눈 딱 감고 너 그거 이겨내야 돼. 라고 야수와 같이 자기 마음을 꺾어내는 엄마의 마음도 나는 중요하다. 인생에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간이 우리가 인생 7, 80년을 살면서 적어도 4, 5년 동안 그렇게 정말 죽어라고 공부하고 자기가 그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성공이라는 걸 뭐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뭐 좋은 뭐 스타일이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걔네들이 고3, 고1, 2, 3, 3년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인내의 기간을 보냈나. 그 기간 없이 애들이 훌륭하는 거 다르냐. 근데 스카이 대학 갔다고 해서 그거를 명문대학 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기간이 자기 단련의 기간이고 자기 절제의 기간이고 거기서 따박따박 책을 보면서 읽은 것이 나중에 자기 평생을 살고 있는 지식이고 지혜가 되고 학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말하자면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흘려버린다. 그 다음부터 내가 멍청이가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20살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바로 한 번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즐겨본 때도 있다가 또는 혹독하게 자기 인내를 겪은 사람만이 자율이라는 게 생깁니다. 스스로 기울을 자. 그래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성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아까 하버드 대학 공부할 때 그거를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내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심이 키워지고 자립심이 키워졌을 때 그게 딱 올바른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을 하든 아니든 제대로 살아나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바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그 교육기간을 우리가 잘못 놓쳐버리거나 잘못 인도하면 평생에 애들이 불행하게 되거나 평생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제가 보자 하는 얘기는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유로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절제와 인내와 자기 극복을 하는 단련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개를 경험해야 스스로 이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겨서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썸리, 중고등학교는 이틀씩, 그리고 대학은 아바트.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간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키워야 되냐 오냐오냐 하면 키우면서 그냥 뭐 발랄하고 좋겠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르게 바르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뚜드러 잡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놔주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이거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섞는 게 아닙니다. 섞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아이들한테 설명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보는데 제법 잘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뒀거든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다 명문대학 나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걔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루를 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네가 자유롭게 사는 건 자유롭게 살지만 인내와 절제가 없는 기간이 그런 기간이 없으면 너는 나중에 더 고통스러워. 더 불행하죠.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그리고 지금 안 돼. 안 돼. 머리 깎아. 머리 기르고 싶지. 그것도 항상 놔두고 그냥 지면 안 돼. 깎아. 지금 해서는 안 될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마음에 가르쳐줘야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 네가 하기 싫으면 간고 만들어줘. 이런 방망한 교육이 없어. 그런 무책임한 일이 없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고 다른 대로 판단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육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시는 거 반대를 하시더니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대학 교수를 해봤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여러 대학생들을 봤어요. 그 중간고사나 이렇게 해서 애들 평가를 많이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실하다, 우수하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모대학에서 말을 했는데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평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수업을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난 아직 평가를 안 하고 리포트를 꼭 받았는데 기말고사 리포트를 안 했어요. 받고 오늘은 수업인데 그때 수업 1시간이 다른 일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다 보고 보충 수업을 1시간 하는 걸 몇 가지 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다. 너희들한테 기말고사 다 보고 이제 기말고사 하는데 평가로 너희들은 여기 수업 걸어올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보충 수업을 학교에서 하니 내가 다음 수업은 특별한 수업을 안 한다. 교실에서 안 하고 카페에서 안 한다. 내가 커피를 사준다. 그때는 정말 편안한 얘기 뭐든지 하자. 근데 온다고 해도 안 와도 되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제로 느낄까봐 출석은 안 합니다. 출석은 안 그러겠지만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을 사람은 몇 시까지 수업 시간에 카페로 옵니다. 안 와도 좋지만 나는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카페 가봤어요. 이게 웬일이냐. 아무도 안 왔어. 안 왔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애들이 내가 결국 이렇게 열정을 쏟고 가르쳐놨더니만 그냥 점수만 딱 끝나니까 빨리빨리 그냥 가버리고 내가 그런 선생에 불과했다. 애들한테 그렇게 내가 그 인사이트도 못 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얼마나 반가워요. 와, 니들은 왜 왔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30명 수업에 그때 온 사람이 4사람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나머지는 안 와서 아무도 안 왔어요.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왔길래 이제 진짜 그때는 학교 수업이 아니라 세상 사는 얘기 이러저러 니들도 뭐 세상에 궁금한 얘기 이런 정말 아주 유익하다면 유익할까 수업 외에 그런 얘기를 그 수업을 마쳤는데 나중에 기말고사 점수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그래도 수업이니까 오긴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존경스럽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수업이니까 와야 되잖아. 근데 수업 안 와도 되는 수업 그래도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그때 그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기말고사 리포트를 점수를 전부 다 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성실한 사람이 무엇이야? 괜히 머리 좋고 건넘고 다니는 친구들이 리포트도 제대로 못 수업하면서 불만은 잘 많아. 그런데 수업 들어올 것도 없는데 수업이니까 와야 되잖아요. 범생이가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우수한 리포트에 있다. 제가 걔들이 와서 입고서 점수 준 게 아니고 걔들이 다 A클래스 예외가 없어요. 4명이 성실한 아이들이 우수하고 이런 애들이 훌륭하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실을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도 좀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성공하고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4명이 내가 나중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이뻤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오고 싶었겠냐고. 그래서 시험 다 본다는 거. 그것도 수업이니까 와야 되잖아. 하는 거 성실성. 저는 그게 굉장히 진지한 자세고 그것을 더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초적인 성실성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절제라는 걸 가르치지는 않고 그저 어떤 요령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지금 우리나라 삼성, 전 세계 삼성
근데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잖아요. 이병철이라는 이름 안 들어보자고. 이병철이가 처음부터 돈이 부자의 분이에요. 맨 처음에 그분 무엇으로 사업했는지 아세요? 네? 쌀장사는 정주영. 쌀장사는 정주영이고요. 그 삼성의 이병철 씨는 설탕이 안 났습니다. 제1대다. 근데 그 당시에 설탕, 그때가 60년대. 그때는 사카린을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당원을 만들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 아니면 당원이라는 말 기억 못 날 거예요. 당원 아세요? 엄청 달아. 조그만 거지. 그게 사카린. 그거를 풀어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요. 그게 제2제당으로 커서 지금 시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태풍이 공장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산에 있었는데 사카린을 수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이 마당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우리 덮어놨죠. 태풍 사라오라는 게 터졌어요.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가장 큰 아마 태풍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부산은 완전 휩쓸고 갔어요. 비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앞에 그 야적한 사카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기가 쉬워요. 비는 오지. 대책은 오지. 뭐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 새벽에 가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이 아무도 나올 일도 없고 나온 분들은 뭐 하겠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그 사카린이 녹지 않고 좀 무더기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적이 있는데 그 후에 엎어져서 보통을 다 먹고 그리고 자기 이 러닝셔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적 대비에 옆에다 놓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잖아. 비가 오는데 왜 우통을 벗고 자기 러닝셔츠는 속삭 들고 배다 다 거적 위에다 놓고 울고 있냐 말이에요. 엎어져서.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여기 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이거 녹아내려가는데 아무리 거적으로 덮어도 안 돼서 자기가 옷을 벗어서 덮어도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냥 퍽퍽해서 자기가 샷스니 뭐니 다 여기다 덮어놓고 울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조씨가 어떻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이렇게 세워서 그래, 그 사람만큼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병철 씨가 그 사람 하나만큼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정석한 수의 출신. 그렇지만 이 친구만큼만은 자기가 최고의 말하자면 대우를 해주면서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나중에 제1대학에 가서 동서식품에 커피가 나옵니다. 삼성이 문어발에도 안 건드리는 거 없습니다. 커피는 안 건드립니다. 여기 김지영 배가 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성질성. 뛰어난 두뇌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우리 사회의 교육에서 이런 성실성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정직, 그 다음에 인내라든가 절제라는 것을 얼마나 가르치고 아이들을 기르는지 그저 너희들도 인간이야, 너희들이 인권이야, 자유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간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중요해요. 칭찬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해요. 근데 왜 훈련이나 단련은 마치 그것은 부시되거나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끝나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데 그것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의 선진국이나 그 상류층에 가면
엄격하게 절제가 있고 예절이 바르고 그들 간의 법도가 정확하다는 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귀족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자기 자신 굉장히 엄격하다. 우리는 어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교육관에 의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저는 생각을 자식 교육에 있어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이 거기서 되면 성실성을 가르쳐주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길러주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사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화되면서 자식을 가르치는 키우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한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들려줄 얘기라든가 이거는 뭐 소식이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나는 그 오은영 씨가 금쪽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금쪽이. 상상도 못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해요. 공통점을 발견해요. 제 나름대로.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됐는지. 근데 거기 보면 서로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건데 거기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랑이 너무 심다. 자식한테 사랑이 너무 심다. 근데 부모들은 한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걸 모르죠. 한없이 사랑해. 그래서 애가 힘들어. 애가 너무 힘들어. 저는 우리 사회에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한 말이야. 애들도 사랑해요. 어른도 사랑해요.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나 강조해야 하는 거 충분하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존중해줘야지. 아이들이 다 삐뚤어지는 이유가 넘치는 사랑을 받는데 자기가 존중을 주지 않아요. 자기 의견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모들이 자기 마음 헤어져주지 않아요. 제가 보는 프로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존중을 줍니다. 부모도 속상하는 게 사랑을 못 받아서 존중을 해요.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데요. 그럼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느닷없이 참 행복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제 선배가 있었는데 이혼할 뻔했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형수님 훌륭해. 아주 뭐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 아니 왜 형수님하고 이혼했을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데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싫대. 이혼하지. 남편 몰라. 남자는 몰라요.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러지 않고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려고 남자가 완전히 당했다는 얘기. 근데 여자가 갈라쓰고 살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해 주는데 자기도 너무 그 형사도 저거 아니 한국에는 전혀 원문을 모르겠는데 왜 이혼하시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셨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이 없어야 그 남자 착한 남자야. 나 사랑해.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무슨 말을 안 들어주는데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없이.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쫓아가서 한석에 형수님하고 대화가 없었다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산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 우리 대화 많이 했는데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러고 몇 시에 오냐고 그래서 몇 시 다 얘기했는데 무슨 대화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남자는 이해가 안 가. 대화가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대화를 했는데 무슨
무슨 대화가 없다고. 나 오늘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서 또 듣고 왔는데 그냥 다시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도 대화 많이 했다면서요. 뭐 그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많이 했지. 근데 내 얘기를 들어주죠. 자기 얘기만 하고. 남편은 자기 얘기만 하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 얘기를 경청해 준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 이제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 나 존중하고 싶어.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남편한테 존중을 못 받고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 남편 착한 남자 알아. 나 좋아하는 것도 알아. 근데 나도 존중하고 싶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 뭐 나 여행 안 가도 저 같이 해외 안 가줘도 좋아. 근데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공감 안 하시고 공감 안 가? 건강 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없어졌는데 건강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남자는 기획만 하지 부인 얘기 전체를 들어도 귀등이 불리 알았어 알았다니까 하고 가는 거야. 내가 다 했어. 존중은 못하고 애기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어린 것이 표현을 못하고 내 말 안 들어줘. 그리고 엄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너 위해서 하지. 내가 세상에 죽겠다. 나 커서 어떻게 되려고 이래. 사랑하지만 존중.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상대방이 기분 기울이는 정신이 존중이라고 존중의 바가 굉장히 필요한데 자녀들 가르칠 적에는 굳이 이 존중의 이야기 더 중요하지 않나 공감이 가시나요? 네. 공감이 가시나요? 뭐 얘기만 하면 시간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엄마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보게 되거나 저도 여러분 얘기 듣고 싶으십니다. 어떤 분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얘기 겹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부모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게 결국 부모님들이 우리 세종을 믿고 세종을 안전하게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교육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우리 세종에서는 안전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갈등이나 불연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부모가 됐지만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셨던 그런 성실과 자제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의 교육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험 기간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육의 태도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협되게 한쪽만 치우치게 생각하기보다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트스쿨의 그런 엄격함도 배울 수 있고 썸머힐의 그 자유로움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
내용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님들이 책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학교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단절이 있었다는 걸 제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교육, 일제시대 때 교육, 그리고 해방 후에 지금 서구식 교육이 어떤 그 가치관이나 교육 방식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하기는 그 체계를 못 가진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를 몰라서 문제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배우고 그게 옳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하고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옛날에는 시부모한테도 그렇죠. 시부모가 됐든 지금 부모한테 그렇고 요즘 전부 다 각자 인터넷 보고 애들 누가 전부 다 인터넷 보고 더 자세하게 한다니까 이게 옳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좀 배워야 되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보다는 늘 출세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 어떤 그 동시대의 교육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져 있습니다. 시장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제가 뭐 강사로 나올 수는 없지만 선생마다 또 얘기가 달라요. 교육에 관한 얘기를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이 선생 얘기 다르고 저 선생 얘기 다르고 하니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정말 성숙한 어머니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도 없고 저 말씀도 없겠지만 그러나 공공 생각해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판단이 어디서 생기지? 많은 책을 읽는 데서 생기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남의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오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오나 떠먹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공부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철학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그 철학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은 가져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은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애들 가르쳤다가 애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서모임이라든가 어떤 육아를 떠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스타디 그룹 같은 거, 그리고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토의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몇 시간 만에, 단기간 만에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 교육을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제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생각을 갖춰가시겠다면, 그런 걸 갖고 예. 시장님의 인생책은 어떤? 예? 내 인생책, 인생의 책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책이 제일 추천? 별로 없어요. 어느 한 책으로 내 인생을 결정짓고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 옛날에는 뭐 자기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저는요, 독서 광이었다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번 잡으면 답도 안 읽고 그건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끝냈어요.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느낌이 다르지. 그런데 책을 너무 읽는 것, 쇼펜하우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독서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독서는 남의 생각을 읽는 건데 맨날 남의 얘기만 듣다가 내 생각이 없더라. 내 머릿속에 남의 생각이 많지 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것은
독서를 하되 반드시 독서를 듣는 생각을 하나, 사색을 하나.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것만 쓱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저는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인용하기는 갖다 붙이기 바라요. 누구니 됐고 누구니 됐고. 그러나 그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 사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사색론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꾸만 사색을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좀 가져와야 된다는데 위험하게 바꿔 싶은 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인간인지라 사색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원주할 때 저보다 더 바쁜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새벽에 그저께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저는 우리 엄마들이 좀 현명하고 지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누구 말에 삐뚤어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도 많이 읽는다. 오늘 너무 짧았습니다. 사실 제가 책 얘기도 만약에 책 얘기 시작했다고 하면 책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네요. 아무래도 책 얘기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독서 동아리 모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독서 동아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이 너무 예리해요. 한 달에 어떤 지원을 독서 책이 5권인데 저희 회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5권 왔을 때 공개하기도 난감하고 갖은 미션을 받아서 그 책을 쟁취하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을 하고 또 세종시도 독서 동아리를 좀 확대해서 그 일정에 어떤 책을 봤는데 국문학이나 선진국가가 그렇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동아리 소모임이 많아서 그게 확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봤는데 우리 세종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지금 2016년에 시작한 거의 8년 정도 됐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엄마들이 모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독서 동아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독서 동아리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해서 아이들도 책 읽는 걸 스스로 그냥 스며들게끔 그냥 엄마들이 책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민전에 채식을 해주잖아요. 책을 사는 거는 조금 부족하나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어요. 책 읽는 시민인데 책은 나가 있어요. 근데 책이요 사서가 빌려보는 책하고 사서는 정말 틀렸나요? 책을 살려서 본다는 얘기는 우리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정말 신중하게 사요. 정말 꼭 읽고 싶은 그런데도 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딱 샀을 때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자기의 장소는 남아요. 빌려보거나 누가 사주거나 안 했습니다. 책을 쓰시고 아니 동아리 많이 네. 열어놓고 네, 아직 지금 많은 분들 시간을 빼앗게 해드려 죄송한데 저도 이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시장님 손녀분하고 나이가 같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하고요. 세종시가 참 그 아이에게 환경,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교가 접해져 있어서 이 돌봄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여기가 책을 중심으로 지금 모임에 동아리 분들이 나오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어른과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독서 활동 같은 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많이 제공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초등학교 9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동아리 모임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말씀하신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종시와 대전에 작가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이라던가 독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 독서를 중심으로 모임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이제 옆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휴먼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도시에는 휴먼북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종시에는 현재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북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진로 교육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휴먼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제가 한 게 휴먼북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한 권의 책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얘기를 한다면 그게 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서만 아니라 그 인간이 얘기하는 게 그 자체로 독서라고 하거든요. 휴먼북 굉장히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중요한데 저는 정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깝고 예산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독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책을 사고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에서 그 책에 담긴 그 진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그냥 책을 많이 읽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책을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하는 매우 중요해서 교육청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시에서 하기에는 좀 이게 좀 그렇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우리 저 교육청에서 많이 있지 않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프로그램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고 독서 배틀을 하는 거 보시죠. 아 놀랍습니다. 아이들 책 읽고 배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배틀 대회도 열고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교육감 좋아요. 그러나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시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